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자, 이번 시간에는 영국 문화원 언어교육센터 주임 강사 마이클 럼버시를 대담한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특집 영어 전쟁, 영어 겁내면 안 돼요. 예, 이 분야는 이제 영어 회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는 여기 있고 밑에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제1원칙이 쉬운 영어 쓰기. 예, 쉬운 영어 쓰기. 그렇죠. 이게 이제 영국 사람들이 듣기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영어를 쓴다 이거죠. 그건 이제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영어를 잘하게 되면 쉽게 가게 됩니다. 예. 물론 아주 전문적인 그런 내용, 뭐 전문 분야의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일상생활에서까지 우리가 어려운 단어를 쓴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의 미천이 짧다, 뭐 아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읽어드리고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처럼 영어 문화에 대한 접촉은 부족하면서도 영어 공부 열기가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뭐 몇째 갈 겁니다. 예. 영국 문화원 언어교육센터의 주임 강사 마이클 럼버시. 영어 강사 13년 경력인 그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95년 1월이다. 그는 영국 에섹스 같은데 엑섹스 이런 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섹스 대학에서 철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으나 여행이 좋아 영어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국에 오기 전 그는 스페인, 네덜란드, 타일랜드, 태국, 영국에서도 물론 가르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국어 선생님 계시듯이. 자, 영국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왜 새벽부터 의학학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영국 문화원 언어교육센터만 해도 96년 상반기 등록자가 3천여 명, 대기자가 5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그만큼 사람이 바글바글 했다는 말. 직장 승진을 위해 영어 공부하는 것은 유럽이나 동남아 국가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는 별 말씀드릴 게 없네요. 뒤에 가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게 즐기며 배우는 게 아니라 고통이나 강압으로 여기는 게 문제라고 그는 말한다. 영어로 말하는 것을 겁내면 안 돼요. 사실 한국인들은 태국이나 일본인들에 비해 더 적극적인 편입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실생활에 응용하느냐는 거죠. 그는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몸을 던지듯 과감해지라고 한다. 그는 한국의 콩글리시처럼 싱가포르엔 싱글리시가 있다며 모국어가 아닌 이상 처음엔 어색한 영어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 럼버시 눈에 비친 한국 사람들은 특히 발음에 관심이 많다. 그보다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스몰 워드의 올바른 쓰임입니다. 유창한 영어를 쓰는 한국인들도 조동사나 전치사를 대충 하나로 통일해 써버린다는 것. 그는 I've transferred, I'm transferred, I had transferred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두 I transfer를 써버리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외국어를 즐기며 배우는 게 아니라 고통이나 강압으로 이기는 게 문제다.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뭐 불가피한 상황 같습니다. 물론 천부적으로 외국어를 정말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사람에 속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뭐 그렇게 뭐 계속 사시사철 이렇게 뭐 계속 즐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또 즐겁다가 어떤 때는 또 좀 슬프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 영어로 말하는 것을 겁내면 안 돼요. 네, 이거야 뭐 당연하겠죠. 영어로 말하는 걸 겁내면 어떻게 되면 말을 못하게 되면 말을 못하면은 뭐 실수도 못하고 말이 전혀 안 늘겠죠. 말이라는 것은 자꾸 해야 합니다. 실수를 자꾸 해야 되고 솔직히 뭐 어떻게 좀 이상해 들리지만은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영어를 가장 많이 배우게 되고 가장 잘 넣습니다. 근데 실수를 많이 하려면 일단 많이 해봐야 되겠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짓거려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뭐 점잖게 이렇게 언어를 배우려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거는요, 원어민 아이들을 보시면은 저는 저희 애 둘이 하고 제 조카들이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조카들을 먼저 봤죠. 그 조카들이 그리고 제 애들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제가 이제 원래 언어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꾸준히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그 노력이야말로요,
정말 피나는 노력입니다. 물론 애들은 의식이 없죠. 그러나 애들은 이제 그 태어나자마자부터 언어에 노출이 됩니다.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노출이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뭐 아빠가 계속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조금 이제 말이 뭐 옹알이도 하고 옹알이도 많이 하고 옹알이다. 그다음에 옹알이 단계를 지나면 이제 말을 조금씩 합니다. 하는데 뭐 우리 애 같은 경우는요 우유 이거를 발음을 한 6개월 동안 일루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고도 애들이 문법적인 실수를 엄청나게 합니다. 예, 그런 과정을 원어민은 안 거치는 것 같죠. 다 거칩니다. 어릴 때. 그 애들이 워낙 어릴 때 거치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것을 다 귀엽게 받아주고 뭐 특별히 거기에 틀린 데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고 그 당연하게 생각해주고 아무리 애들이 틀려도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씩 늘면 오히려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죠. 예, 말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발음도 이상하고 내용도 이상하고 문법적으로 틀리고 그런 말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원어민처럼 말을 못하는 이유는 원어민처럼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이요, 원어민 아이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어 배울 때 우리 애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실수를 그야말로 밥 먹듯이 아니 걔들은 그냥 말 배우는 자체가 하나의 그 하루 종일 내내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잠도 자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민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엄청난 노출에다가 엄청난 실수 계속 실수를 해도 어른들이 그것을 다 귀엽게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원어민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미국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꾸 실수를 하면요, 그 다음에는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 도망가 버리는 어디 가버리죠. 왜 그런 말을 자꾸 들어주겠습니까? 부모라면은 모르겠지만, 그 다른 사람이 왜 그 쓸데없이 다 큰 사람 와서 엉뚱한 말을 자꾸 하면 그걸 자꾸 들어주겠습니까? 뭐 돈을 엄청나게 주면 물론 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여튼 말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글도 많이 써봐야. 영어 장문을 잘하려면 글을 많이 써봐야 돼. 영어로 많이 써봐야 되고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말을 입으로 말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말은 그냥 쓸데없는 말이라고 뭐 먹은 간에 말은 좀 수다스러운 사람이 말은 잘 배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겁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어휘 선택과 스몰 워드의 올바른 스몰 워드 참 이것은 뭐 하나의 구 같은 게 되겠네요. 구. 뭐 phrase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같은데 단어 그다음에 구의 올바른 쓰임입니다. 예. 이게 뭐 이분이 참 이게 글을 써놨는데 제가 봐도 뭐 그 한국 사람이 쓴 물론 기자가 쓴 글이긴 한데 이게 뭐 별로 내용이 없죠 지금.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콩글리시 싱글리시가 한번 이거 참 한번 말씀드릴 만하네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애들도 애들의 말을 씁니다. 애들, 원어민 애들도요. 원어민 애들이 유창하게 전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콩글리시를 쓰는 것이 전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콩글리시는 뭐건 자꾸 쓰다 보면 늘게 됩니다. 예, 콩글리시 안 하려고 영어만 진짜 영어다운 영어만 하려고 입 꽉 다물고 있으면은 평생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콩글리시가 뭐건 자꾸 해보시고 틀려보시고 많이 틀려본 사람은 정말 많이 늘 수밖에 없죠. 자기가 틀려본 것은 나중에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요, 그것을 금방 이제 습득을 합니다. 그런 정확한 말이 주어지면. 근데 한 번도 안 틀려본 사람은요, 그런 배울 기회가 오더라도 그런 말을 배울 기회가 오더라도 별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한번 실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습득이 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많이 틀려보면은 정말 이게 언어라는 것이 특히 말 물론 장문도 많이 틀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늘겠습니다. 다음 문단. 거의 영어 교육 제일 원칙은 쉬운 영어 쓰기야. 영국인도 모르는 어려운 단어를 엉뚱한 데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여자친구 만나는 것에 시나 데이트란 단어를 쓰면 되는데 사업에서나 쓰는 appointment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I will see my girlfriend. I will have a date. 혹은 I have a date with my girlfriend 이렇게 하면 될 것을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girlfriend. appointment한 단어는 단어 자체가 딱 발음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뭔가 좀 힘이 팍 들어가죠. 이게 길고 일단 이런 단어는 그렇게 그러니까 무거운 단어일수록 그렇게 가벼운 내용에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의사와의 그런 그 진료 약속이라든지 회사들 간의 약속이라든지 뭐 비즈니스 파트너 간의 약속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뭐 애인하고의 약속 물론 애인하고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내 여자친구하고 나하고 이렇게 뭐 계약을 체결한다. 뭐 집 계약을 한다. 뭐 그럴 때야 어포인먼트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놀기 위해서 만날 때는 그냥 데이트를 하면 충분하죠. 심지어 뭐 그냥 의사들하고 만나는 것도 데이트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데이트. 그러니까 이 어휘란 것은 쉬우면 쉬울수록 그게 좋은 단어입니다. 물론 글은 좀 다릅니다. 글을 쓸 때는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만은 너무 쉽게 써도 글이 좀 그 가벼워 보이 촐랑거려 보이고 군의가 좀 떨어집니다만 그러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최대한 쉽게 하는 것이 가볍게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 말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이게 지금 끝이죠. 끝이네요. 이거 뭐 별로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이거를 제가 보면서 뭐 크게 뭐 이게 느낀 점이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쉬운 영어를 쓰라는 거 이건 참 좋습니다. 쉬운 영어. 그리고 말을 겁내지 말고 많이 하라는 거, 실수를 많이 하라는 거. 이제 영어를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쉬운 영어를 쓰게 됩니다. 쉬운 표현 두고 일부러 어려운 표현을 쓸 필요가 없고 처음에는 뭐 뭣도 모르고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모든 게 다 그렇죠. 뭐든지 그게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골프 같은 것도 뭐 처음에야 뭐 동작이 이상하지만은 자꾸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동작이 단순해지고 아주 간단해지고 그래서 더 일관성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영어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뭐 엉뚱한 표현 막 씁니다. 뭐 구질구질하고 뭐 턱턱 걸리고 뭐 널쑥날쑥인데 자꾸 하면 할수록 그것이 세련되게 돼서 나중에는 깔끔하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회화는 많이 해보고 저도 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외국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뭐 외국인이 옆에 지나가거나 버스 타고 있으면 끝까지 추적까지는 필요 없지만 끝까지 따라가서 괴롭히고 뭐 그 다음 또 약속을 받아내고 뭐 그 다음에 약속이 안 나오는 외국인도 많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뭐랄까 계속 이렇게 횡설수설이건 말건 영어를 자꾸 해봐야 늡니다. 영어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실수를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쪽팔리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실력이 늡니다. 그냥 뭐 떳떳하게 뻣뻣하게 영어 실력 늘기 힘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오늘 이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